후보자별 모두 발언 정견 발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1호 법안 및 의정활동 방향, 출마 각오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1분 동안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괜찮은 나라입니다. 한류 얼마나 멋집니까? K-팝, K-드라마, 영화는 봉준호. 근데 3살 계급 여든까지 가는 나라이니 양극화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재산도 재난도 모두 양극화, K-양극화라고 부를만 합니다. 학벌 좋은 특권층, 금수저집 청년들은 재난도 대개는 별탈 없이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땅보다 땀이 흔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땀보다 땅이 중요합니다. 노동소득 말고 자산소득에 더 신경 쓰자는 말입니다. 학력자산 나눕시다. 대학 평준화 오래된 과제입니다. 누구에겐 평생 훈장, 대부분에겐 평생 족쇄인 대학 졸업장에서 불평등의 가능성을 지우겠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는 꼭 하겠습니다. 녹색 기본소득으로 생태적 이동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건강이, 도시가, 지구가 바뀝니다. 오늘 녹색 기본소득 얘기 꼼꼼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무지개 배심원 공통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통질의 주제는 21대 국회 정의당의 핵심 대변 주체 및 주요 의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기후붕괴는 지금 확진 상태입니다. 8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 0.5도 상승 못 잡으면 공멸입니다. 제가 삼선 의원 하기도 전입니다. 1 대통령 1 바이러스의 시대에 기후붕괴는 바이러스마저도 더욱 창궐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자산재분배 정책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대학 평준화, 청년 기초자산제 방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입시지옥, 생활고에서 벗어나면 학생과 청년들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트럼프와 맞짱 떴던 10대 기후변화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나오고 핀란드처럼 34세 총리도 나옵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녹색 기본소득,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마스크 쓰는 대규모 시민들이 방역의 한 주체인 것처럼 걷거나 자전거 타는 대규모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는 거대한 주체가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하루에 만보 미션 달성, 여러분은 생태적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변화의 주체입니다. 저는 누구를 대변하기보다 시민이 위태로운 이 시대를 함께 바꿔나가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작업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무지개 배심원 개별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무지개 배심원단으로부터 질문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서 질문 추첨하면서 일괄 추첨하시면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별로 질문지를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분야는 21대 국회 정의당 의제, 청년, 여성, 노동,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상구 후보 질문입니다. 5% 전후 지지율을 답보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5% 지지율인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과연 정당 지지율 몇 퍼센트 얻을 것이냐 하는데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집중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촛불 개혁의 과제에 정의당이 보다 더 세밀하게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정부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군비 확대 이런 문제들 내서 공약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촛불 개혁의 과제를 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운전은 민주당 정부가 하고 있지만 내비게이션 역할은 정의당이 하는 것을 행동으로서 그리고 정책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 중에서도 스피커 좋은 내비게이션 꼭 달아야 되고요. 제가 그 스피커 역할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주도권 토론을 갖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별 4분이 주어지는데 주제는 자율입니다. 다음 강상구 후보자님 어떤 후보를 네, 저는 지정 토론자로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느 후보 두 분? 네, 이자스민 후보하고요. 이현석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자스민 후보랑 이현석 후보 두 분을 지목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스민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인데요.
그 정부의 움직임, 특히 이주민 대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주민의, 일단 정부의 지금 가지고 있는 대책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 지금 현재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싸움이 같이 지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참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봉쇄된다는 그런 말들이 다른 당에서 나오기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봉쇄한다는 그 말을 일단 정부 측에서는 봉쇄한다는 그 말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상으로는 모든 중국 이주민들이나 모든 중국 외국인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막겠다는 그런 이야기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확정이 되고 난 후에는 해외에서도 사실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 됐을 때 똑같은 상대 이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몇 가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우리가 그 정부의 대책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주 노동자들 질병 정보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에 이주 노동자 선별진료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으로 그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검사 받더라도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불안감 없이 오고 있는 건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유급휴가나 휴업수당 받습니까, 지금?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아이 아프면 가족 돌봄 휴가 쓸 수 있나요? 50만 원 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굉장히 비응석이 많아 보입니다. 잘 점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로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싹 바꿔야 될 전망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수 안에 드는 곳들 보면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현실에 비춰봤을 때 녹색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 대책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내수 진작위에 개별 소비세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 완성차 업체한테는 도움돼도 하청업체한테 과연 도움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 점에 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예, 녹색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유지.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냥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차가 많이 팔리면 1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이익을 거두고 그 부품을 하는 이제 일부 하청업체들이 이제 그 수익 구조를 갖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에게 연결되는 구조는 매우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통해서 화석연료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업체들에게 무언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기계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진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그 부품을 다른 기계 쪽에 있는 쪽으로 업종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냥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부품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업종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우리 당의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자동차 2,300만 대 좀 넘는데요. 한국 정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르면 한 1,000만 대쯤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10년 내에 완성차 업체, 하청업체 큰 변화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분한테 할 건데요. 강상구 후보님과 이자스민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상구 후보님과 이자스민 후보 두 분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구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의 연속일 것이냐, 이런 사회로 갈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어쨌든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소득 재분배, 또 자산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토지를 예로 들면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0%를 차지하고 또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8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이 심한 게 토지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강상구 후보님이 이 토지 자산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니 또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토지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국가가 땅을 다 사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일단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유세를 인상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0.123%대이고 이걸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말 큰 부담을 주는 행위이고 나한테 경제적으로 좀 안 좋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최근에 정의당에서 사모펀드가 이 펀드 운영 과정에서 다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세금 매겨서 문제 해결해야죠. 자산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소득 재분배는 저희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예. 임금소득 재분배는 노동조합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노사 되던 그 관계를 형성해서 그 기업 내 이익 분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높은 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산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두 후보님과 강상구 후보님께 질문을. 저는 쓰신 책 걷기만 하면 돼 굉장히 잘 읽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통근 시간이 제일 긴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길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통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걷기만 하면 돼라는 제목에서는 통근하고는 좀 왠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그린 뉴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대중교통 특히 출퇴근 시간에서의 어떤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 내용하고 말씀하셨던 녹색 기본소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말씀드리기 전에 정의당 그린 뉴딜에 보면은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1,000만 대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몽둥이로 맞을지 방망이로 맞을지 결정해라 뭐 이런 느낌이고요. 자동차를 대폭 줄이면 당연히 대중교통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4년에 나온 연구 결과 보고서 보면 매달 4에서 6만 원 정도 주면 승용차 타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50%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동차를 일단 길거리에서 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을 포트폴리오 할 겁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걷고 어디서 어디부터는 어디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다. 일단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그린뉴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본소득과 같이 연동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구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십니까? 네, 그러면 강상구 후보를 지목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강상구 후보님이 중앙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 당의 선거 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역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구 후보님들이 많은데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왜 대다수가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득표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당이 풀뿌리 조직이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앙당과 지역정치 조직과의 관계가 위에서 아래로 자꾸 지시 내리고 그거 따라서 하고 이른바 낙수정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려서
지역 집권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중앙당이 주도하는 중앙 정치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거나 지역보다 높은데 지역 후보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비례 후보들의 역할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 후보들이 이번에 당선되면 반드시 재선에 도전하시고 그 원래 진보 정치의 불문율이었는데 깨졌거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반드시 재선에 도전하시고 재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4년 더 도전하셔서 반드시 지역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 해주셨고 여기서 오늘 다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후보들께 그리고 정의당에게 희망을 주는 비례 후보들의 어떤 집단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7초 남아가지고요. 저는 우리가 당을 대표하는 비례 후보로서 전략 우리가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표하느냐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로 남은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상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재난이 발생하면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는 나라는 피해가 더 큽니다.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자체를 진단하는 진단키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무대책부터 무급 가족 돌봄 휴가, 각종 이주민 문제 등 이런 문제들 다 앞으로는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투하겠습니다.